가게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보시면 아셨겠지만 오늘 각이 조금 작게 그려졌어요. 네. 각이 별로 쓰지는 않은 그러나 우리는 각사 알림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초에 너무 세게 달려서인가요? 조금 부대끼는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심심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어제는 좀 아시아 증시 다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뭐 일본은 0.3% 올랐고요. 네. 상해는 0.1% 올랐고 홍콩은 마이너스 0.07%, 대만은 플러스 0.27%. 그러니까 한국만 좀 합니다. 한국만 많이 빠진 거예요? 한국만 조금 더 빠졌어요. 근데 한국의 대형주들이 이제 더 이상 고점에서 뚫고 가는, 지금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다들 힘에 붙이는 모습 보여줘요. 네, 그렇죠. 대형 CMO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CMO 이번에 백신 기대감 때문에 좀 리포트도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목표 주가도 올리고 해가지고 오늘 한 7%, 6%씩 올랐는데 기타 바이오 업종들은 많이 빠졌고요.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조금씩은 다 웬만해서 밀리는 거고, 예. 그다음 주요 업종들인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밀리는 분위기예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같으면은 평상시에는 좀 주가의 반응을 좀 해줬을 텐데 예상과 다르게 0.3% 정도 오르는데 그쳤더라고요. 네. 이 전통적인 이 실적 가지고 장에서 좀 반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마음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현금성 주식을 좀 많이 사놓기는 했어요, 최근에. 네. 높은 수익이 났던 것들은 정리를 하고 매매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보유 공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업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일단 한 100포인트 정도는 얻어맞더라도 전 다 네. 얻어맞으려고요,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100포인트가 빠졌다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끝나느냐? 물론 실제로 100포인트 얻어맞으면 엄청 아프겠지. 내가 왜 그랬지? 병신 아니야?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겠지. 그러나 시장에서 빠져나올 만한 기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일부는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뭐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이런 패턴도 많아요. 그냥 주구장창 주식만 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얻어맞을 때 다 얻어맞으면서 이 기업은 좋으니까 얻어맞고 나면 또 좋아져, 이런 생각으로 들고 가셔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한 투자자가 된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얻어맞겠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락을 하겠지만 네. 큰 뭐 엄청난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 붕괴는 아니다. 시장 붕괴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인상 뭐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은 아니고 테이퍼링은 얘기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얘기는 나오지만 지금 금리 인상해가지고는 다들 굉장히 어렵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급등했다라는 점, 10년물도 1% 이상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BER이라고 하는 본정금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1%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이 정도 되면 과거에 무조건 금리를 올렸어, 그러니 이번에도 올릴 거야 라는 생각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금리는 못 올린다라고 보는 게 정황상 맞습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 그렇고 결국 FOMC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제가 보기엔 나오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S&P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페드가 3년 동안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네. 예, 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6일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앞서 이제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그렇죠. 거를 페드에서 실시를 했죠. 네. 도입을 했으나 이제 앞으로 수년간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6.7% 수준의 실업률이 24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예, 미국 경기 회복이 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드렸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나볼수록 확실한 게 이 코로나는 그냥 질병이라고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데 구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쏟아부었더니 다른 세계가 꽃이 핀 거지. 사이버 세계가 꽃이 피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여기서 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럼 전쟁이 발발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정합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네. 네. 사실 그것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양극화 심화되는 건 알겠는데 금리를 올려서 양극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럴 순 없죠. 예. 근데 정말 심각해요. 미국 너무 참혹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만만치는 않은데 미국은 정말 많이 심하다는 거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네.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역대급의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도 적지 않은 매수입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700억 원 네. 매수를 했고 역시나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네요. 네. 예. 걔네들은 그냥 이 틈에 외국인하고 기관 거 우리가 다 가지고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한국 주식 다 가져버리자. 다 가져버리자고 그냥 안 되겠다 얘들은 도저히. 나 정말. 아니 펀드 환매도 환매고 네. 근데 펀드도 이제 환매할 것도 별로 없어요. 공모 펀드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이 지금 양시 합쳐 2,500조가 넘잖아요. 네. 그죠? 2,500조가 넘는데 공모 펀드가 뭐 50조도 안 될 걸요? 이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500조, 50조면 있는 것도 아니.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펀드 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한국은 뭐 펀드 빠져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관이 이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주식은 안 하겠다는 거지 뭐. 하지 마. 우리만 할게. 기업은 다 우리 거야. 그래. 그렇게 할게. 됐어. 죄송합니다. 좀 그런 거군요. 네. 싸가지 없이 얘기했어. 제가 원래 사실 좀 싸가지가 없어요. 혼자 상당히 싸가지가 없거든요. 제가. 네.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이 특히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면역 효능이 8%밖에 안 된다라고 독일에서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설탕물인가? 네, 8% 조금 네. 심한데요. 네. 우리나라도 5,600만 명분을 도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더욱더 좀 그런데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2번 연속 맞으니까 네. 감염률이 거의 없다고 또 그래서 참 나오더라고요. 논란이 많아요. 참 저도 약간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의사 논란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여기 의사 없어요. 네. 우리 이 독일 경제 일간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 효과가 8에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 정부와 유럽 식약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고요. 독일 정부는 27일에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고령층 임상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유럽의 식약처는 고령층을 제외한 특정 연령층만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이러면 정말 반쪽짜리겠죠. 네. 그리고 각 제약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임상 3상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효능이 95% 안팎으로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62% 효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이런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바이오 업종의 하락세는 이 기사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값 세일하면 되겠네. 반값 세일해서 2번씩 맞으면 되겠다. 2번 맞으면 해결될까요? 그 50%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 것도 60%밖에 안 된다니까 2번, 3번 맞아가지고. 근데 몸에 이상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이상이 없다면 2번, 3번 맞아가지고라도 싸게 파세요. 싸게. 성능이 안 되면 싸게 팔아야지. 네. 이 제조업 마인드가 너무 많아 머릿속에. 그렇죠.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싼 거 맞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꾸 제조업으로다가 계속 이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전반적인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상승세가 돋보였던 요즘 아주 핫한 업종이죠. 컨텐츠 업종이 좀 많이 좋았는데요. 요즘 뭐 연일 좋아요. 네. 계속 좋습니다. 네. 네,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디오나 영화가 이제 보통 국내 유통되기 전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 TV 플러스의 이 여러 콘텐츠들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애플 콘텐츠의 이제 국내 배급 신청을 맡은 업체가 자연에 깃든 밤의 색깔,
센트럴파크, 모닝쇼, 고스트라이더 이런 이제 애플 TV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심의를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예, 넷플릭스의 설국열차 시즌 2 사례를 볼 때 접수를 하고 나서 국내 공개되기까지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내 서비스가 애플 TV도 머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애플 TV는 또 이제 김지훈 감독, 우리나라에서 이제 달콤한 인생,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작품들 만드신 이제 감독님인데 네. 이 감독과 손잡고 웹툰 닥터 브레인을 원작으로 한 신작 미스터 로빈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OTT들의 이런 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욱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애플 TV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사실 국내 서비스가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미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네. 하면 참 뭘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사실 지금 넷플릭스 보시나요 혹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볼 시간이 없으시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오직 우리 각도기 TV 시청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업을 하는 거라 반드시 공부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요 최근에 흐름 중에 하나가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웹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기준으로는 웹툰에서 그걸 시나리오화 해가지고 뭔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게 조금 웃긴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부터야. 아세요? 공포의 외인구단? 엄지 나오고 까치 나오고 하는 만화 있는데 이름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만화방 가서 500원 주고 밤새 읽었던 책이거든. 그런 김초로 씨의 권투 만화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전 드래곤볼 세대라서. 저도 봤어요. 드래곤볼. 나 시즌 1, 2, 3 다 봤어. 근데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게 뜨고 이쪽에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라고 뭐라 그럴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IP라고 하죠. 인터렉추얼 프로퍼티야 그러면?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IP 좀 영어 좀 쓰지 말자 진짜. 근데 어쨌든 지적 재산권이 있는 그건 히트를 칠수록 지적 재산은 커지겠는데 이쪽과 연계되어서 좀 고민은 이미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다음 시즌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웹툰을 끌고 가는 플랫폼은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다. 옛날에는 뭐 만화 하나 가지고 그래 막 이랬는데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성공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새로 시나리오 써서 띄웠을 때 돼? 과연 될까? 가능해? 실패하면 너무 많이 잃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커지죠. 네, 너무 많이 잃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검증되고 성공한 것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웹툰도 굉장한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사실은 실패해도 만화가 혼자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냐 향후에 훌륭한 만화가들을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이건 마치 연예 기획사에서 얼마나 좋은 연예인 뭐랄까 히트 칠 수 있는 연예인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과 비슷한 것 같고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 소스라고 그래야 되나? 원천 재료, 네. 문화적 원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철광석 회사처럼. 또 제조업 마인드로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철광석이 자원이다. 이런 것도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유명한 탑 배우들 있잖아요. 네. 탑 배우들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보다는 무명 배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배우들도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웹툰에서 성공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굳이 톱 배우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지. 그런 현상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좀 의사가 있으세요? 의사요?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어떤 의향이요? 그런 배우로 한번 지금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아, 배우를요? 예, 한번 저는 목소리도 좋고 뭐 이렇게 좀 되잖아요. 연기력은 어떨지 잘 의문이지만 제가 여길 떠나고 그러니까 여길 떠나서 새로운 업계에 도전. 그 자산운용보다 거기가 훨씬 더 큰 시장일 수도 있어요. 네. 제2의 김수현을 노리고 가야 되나요? 좀 많이 썼다. 네. 선배가 이렇게 띄워준다고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저는 그냥 잠자코 여기 있겠습니다. 김수현이랍니다, 여러분. 김수현. 죄송합니다. 나는 이주일이야. 그러면 이주일이요? 아세요? 이주일? 알죠. 아니, 팍팍 못 치는 분 아니세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고 아니. 아니야? 막 이러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좀 비슷한 업종이죠. 그 게임주들도 일부 네.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예. 텐센트라는 회사가 한국 게임사 지분을 인수를 최근에 했잖아요. 예. 이러면서 좀 하나님이 해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텐센트가 이제 시중은행과 60억 달러의 대출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6조? 네. 6조? 7조 가까이? 거의 7조 네. 가까이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 대출이 이 글로벌 게임사 인수자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현재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블루홀, 카카오, 넷마블 이런 여러 한국 게임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인기 많은 열혈강호 이 모바일의 제작사인 액트5 지분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 소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때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좀 호재로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텐센트 성장한 게 뭐 때문입니까? 한국 게임 퍼블리싱 해가지고 성장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 터트려갖고 한국 게임. 그렇죠. 우리는 곰이야 그냥. 우리는 곰이고 쟤네는 사육.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한한령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 게임 업체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이거 뚫리면 저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 애들도 게임 잘 만들긴 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 게이머 프로그래머들이 열리면 이쪽 시장도 멀티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갖고 있습니다. 요 시진핑 방한 기대감 뭐 계속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유형보다는 이런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는 뭐 콘텐츠나 이런 게임 이쪽이 먼저 아마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저기 PC방 가셨죠? 예전에 다녔었죠. PC방에서 게임을 하셨죠? 네. 우리 때는 PC방 가면 문제 아이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도 좀 있었죠. 그래 있긴 예, 있었어. 많이 가긴 했지만 좀 PC방에 오래 죽치고 앉아 있으면 좀 한심한 그런 취급을 좀 받긴 했죠. 요 밑단에 그 엄마한테 얘기 못했죠. 그럼. 한 세대 이하는 어때요? 요즘 후배들. 세대요?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제 나이 때 친구들도 요즘에는 PC방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 같아서는 술 한 잔 먹고 2차, 3차 가는데 우리 문화는 거기는 술 한 잔 먹고 저녁 먹고 게임방 가는 문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들어오는 거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게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 세대도 우리 선배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저희는 X 세대거든요. 네. 어떻게 왜 X 세대야? 우리 이런 얘기하면 X 세대라는 건 모르겠다는 거지. 니들은 뭐니 도대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제가 약간 묻어서 가면 빅히트의 그 누구죠? 방시혁 대표도 저희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세대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세대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올라오면 그런 세상을 만들겠죠. 이제 점차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게임하면 얼마나 한심하겠나?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학교에서 그렇게 얻어맞진 않았죠. 책상 위에 올라서 뭐 당구대 같은 걸로 허벅지 맞고 이런 세대는 아니죠. 뭐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얻어맞진 않았어요. 막 얻어맞으면 손바닥 같은 거 얻어맞는데 앞에 있는 애가 잘못 맞아서 이렇게 손가락 같은 데 맞으면 딱 소리가 나. 뼈딱 맞아가지고. 네. 그러면 공포 속에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 쟤 엄청 아프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잡담 오늘 좀 네. 오늘 장이 빠지다 보니까 자꾸 옛날 역사로 돌아가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올까요? 네. 현대 중공업이 조선 시황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기대를 하고 있는지 1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전일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및 미래선박 개발, 건조기술 개발, 친환경 생산 설비 구축 등에 5년 동안 최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투자 자금은 현대중공업을 IPO 시켜서 연내 20%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비상장사죠. 네, 응.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그룹 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왜 비상장사냐? 2019년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존속법인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이 되었고요. 현대중공업이 이번 투자로 이제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 뭐 이런 것들에
고도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상장사가 됐다가 이제 다시 IPO를 추진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네. 또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 M&A나 지분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는 세계 조선업황 회복세가 본격화됐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해상 운임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선박 발주량도 올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클락슨 리서치가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1조 베팅도 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운이 몰랐을 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갔어. 네. 결국은 키는 가스값이 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주 나올 게 엄청 많았는데 발주가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가스값이 올라야 걔들이 발주를 하겠지? 네. 그걸 캐냈을 때 돈이 돼야 가스값이 오르면 조선주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달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IMF가 정부의 이제 요즘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될까 말까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IMF가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시각인데요. 그럴 것 예. 같았어, 걔네들은. 네,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는데요.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을 거론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IMF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해지 수단인데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 이 해지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지난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고요. 네, 맞아요.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는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재개를 했고요. 미국, 일본, 영국은 아예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매수나 똑같은 한 사이드로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막았어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만 잠깐 막았던 걸로 알아요. 네. 네. 그래서 IMF와 금융위는 이번 주에 연례 회의를 열고 공매도 관련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쟤네가 무슨 해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럴까? 걔네들 미국에서 하는 것들 뭐 IMF의 주포들은 미국 애들인데 그리고 또 그쵸. 유대인 애들이고 막 그럴 텐데 자금 돌리는 애들은 네. 걔네들 나라에서 보면 최근에 게임스탑 그다음 뭐 테슬라 관련해서 공매도 하는 거 보면 뭐 그게 뭐 해치야? 그렇죠. 아니지. 네. 내 키도 그냥 공매도 때려갖고 난 먹겠다 이러는 건데 참 말은 좋아요. 그렇죠. 해치로. 근데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 막을 방법은 별로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융 강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다 휘둘리지 않고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이 오른 장에서는 레버리지 쓰지 마십시오. 차입 투자 정말 아닙니다. 차입 투자는 정말 꼭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쪽 지점으로 넘어오면서 차입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이제 차입자들 거의 없어. 고객분들 중에요? 네, 차입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진짜 없어. 네, 거의 그런 수준 같고요. 내기 한번 할까 또? 어떤 우리 공매도 IMF 말 들어서 공매도가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됐어요. 자 이제 됐어. 난 연장 된다에 걸겠습니다. 3개월 그러실 줄 연장. 알았습니다. 3년. 자 그러면 또 탕수육이야? 탕수육 또 탕수육? 탕수육 말고 네. 깐쇼새우로 가시죠. 깐수새우. 깐쇼새우. 깐수새우 갑니다. 자 네. 세게 붙었어 지금. 네. 세게 판이 좀 붙었어. 커졌습니다. 한 두 배 비싸죠? 네. 깐수새우가 네. 2배나 비싼가요? 거의 2배 비쌉니다. 네. 깐수새우 갑니다. 자. 네. 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300명대로 줄었다가 예. 오늘 발표한 수치가 한 550명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300명 되면 좀 늘어지는 느낌 나. 나도 네. 그렇고 식당 가면 좀 늘어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참 다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숫자만. 이제 거의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랑말랑 하던 때 갑자기 또 다시 늘어나가지고 좀 해외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근데 자연 감소하는 시점은 왔어요. 이제 상당히 따뜻해졌잖아. 네. 상당히 추우면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가 추위에 강하잖아. 더 많이 활개치는 거잖아. 추위가 강하면 그죠?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 상황은 온 거예요. 네. 나아져라. 네. 나아져라.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